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오늘도 출근 중입니다. 네, 오늘은 날씨가 엄청 춥네요. 영하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. 네, 오늘은 제가 요즘 이제 읽고 있는 책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 책을 읽고 있거든요. 여기 거꾸로 보이네요. 언어 감수성 수업이라는 책인데 저는 책을 읽을 때 전체적으로 다 뭐 순서대로 읽기도 하지만 이런 책들은 그냥 목차를 보고 제가 그냥 읽고 싶은 거 먼저 읽는 거예요. 그렇게 읽고 있는데 저 책에서 발언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.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우리는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, 여러분. 대화를 할 때 그 대화를 하는 사람한테는, 말을 하는 사람한테는 발언권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. 그랬을 때 권력이 생기면 발언권도 같이 생긴다는 거예요, 여러분.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 회사를 생각을 해봤어요. 그랬을 때 이제 직원들이 있잖아요. 네, 안내가 나오네요. 직원들이 있는데 항상 생각을 해보면 뭐 저희 대표님이나 뭐 그 다음 직급들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대화를 주도를 하고, 그리고 좀 이제 막내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화를 거의 안 하고 듣는 편이란 말이죠.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도 어떻게 보면 그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계급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대화에 쑥쑥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랬을 때 저는 그게 그냥 MBTI로 따지면 외향형인 사람이고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처음에는 그런 사람일 수 있겠죠. 근데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발언권에 권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상황을 다시 바라봤더니, 여러분, 그런 상황에서도 발언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권력을 무시한다고 해야 될까요? 권력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발언권이라는 게 다시 보이더라고요. 결국 그러니까 제가 뭐 말하는 그 발언권을 자주 가져가던 그 직원은 결국 좀 트러블이 생겨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는데, 그런 하극상 있죠.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그런 직원이었습니다. 그래서 퇴사를 하게 됐는데,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, 여러분. 이 발언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권력이고, 그래서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아야겠죠, 어떻게 보면은. 그렇다면 권력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의 발언권은 어떤가 또 생각을 해본 거예요, 제가. 그랬을 때 이제 보통은 친구 사이죠. 친구 사이에는 계급이 없잖아요. 상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발언권을 가지고 갈 수 있단 말이죠. 그랬을 때 보통 어떤 편이신가요? 말을 들어주는 편인가요? 아니면 말을 하시는 편인가요? 저는 글쎄요, 말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고, 또 말을 들어주게 되는 친구가 있고, 또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저는 보통 주도권을 가지고 막 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주로 듣는 편인 것 같아요. 근데 본인의 이야기를 막 정말 요즘에는 나이가 이제 30대고 40대고 하면 서로 살이가 바쁘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보잖아요, 여러분. 그랬을 때 자기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정말 본물 터지듯이 막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. 그런 친구가 있어요. 보통 이렇게 모임을 가지다 보면, 여자들끼리 모임을 가지면 그런 친구가 있는데, 그러면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것 같아요. 여럿이서 만나게 되는 경우. 그랬을 때 정말 사람이 많으니까
여자들은 보통 앉아서 수다를 많이 떨잖아요. 그랬을 때 제가 그랬을 때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. 아무튼 그 상황에서 대화를 그냥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, 인물이 한 명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권력이 없는 그 평등한 자리에서 권력을 가지고 가는 거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발언권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줘야 하는 것이고, 누구에게나 좀 이렇게 조금 고르게 분배가 돼야 되는 것인데, 우리가 청문회 때도 발언권을 주고 막 10분이면 10분 이렇게 제한을 하잖아요, 여러분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권력이나 말하는 것 자체가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저는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저 책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발언권이라는 것도 조절을 하는 거고, 이 말에도 권력이 있는 거구나,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신선한 또 깨달음을 얻게 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은 어떤 미팅을 가느라고 바로 그 미팅 장소로 출근을 하는데요. 출근을 해서 제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, 오늘. 그랬을 때 발언권이 몽땅 저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. 그 많은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이제 제가 준비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인데, 이것이 좋게 생각을 하면 발언권이 저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자리가 또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캐주얼하게 발언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나머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평가하고 있고 그런 자리란 말이죠. 그래서 저는 긴장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, 그래도 긴장이 되겠죠, 여러분.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참 어떨 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, 어떨 때는 도움이 아니라 실이 될 수도 있고, 또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,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, 여러분. 네,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. 저 책을 저는 책을 여러 권 동시에 읽습니다. 그래서 저 책을 보고 싶을 때는 보고, 또 뭐 소설을 보고 싶을 때는 보고, 저는 그때 그 감정에 따라서 읽고 싶은 책을 읽어요. 그 TV에서 채널을 돌리듯이. 책은 그렇게 보면 그냥 늘 가까이 둘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그냥 TV라고 생각을 하시고 완독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버리고 책을 접근을 한다면, 여러 권의 책을 채널 돌리듯이 이렇게 주변에 싹 배치를 해놓고 손이 가는 대로, 그날의 감정대로, 그날은 오늘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, 오늘은 이런 채널을 볼까,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책을 읽으시면, 저는 그렇게 읽고 있다는 또 말씀을 드리면서, 네, 오늘 하루를 저는 시작을 하겠습니다, 여러분. 네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오늘도 제 채널을 끝까지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모두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